우리 눈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염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사스 때도 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비말 감액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면 상관이 없습니다. 감기랑 이게 코로나는 구분이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을 텐데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된 시기가 겨울이고 더군다나 독감철입니다. 이 독감 증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독감 때보단 고열이 나진 않는 것 같지만 독감도 가볍게 앓는 분은 열이 거의 없거나 미열이 많으세요. 증상이 굉장히 유사한데 독감은 조금 근육통이 더 심하죠. 메르스라던가 사스라던가 지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해 보자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계통의 그 코로나고요. 증상이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뭐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임상 증상의 중증도는 메르스나 사스보다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감기처럼 살짝 앓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전파력에서는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성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반드시 폐렴이 온다던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몸이 건강하신 경우는 가볍게 감기 증상처럼 앓고 가겠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좀 약한 상태에서 감염이 된다면은 일부분에서 폐렴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원래 바이러스는 백신이 거의 없죠. 우리가 독감은 이제 1년마다 매일 맞지만 사스나 메르스도 지금 독감 백신이 개발이 안 돼 있고 이번에 이 말리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잠복기에도 전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뭐 사스나 메르스 때는 잠복기에는 전염을 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된 후에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도 옮길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이 비말, 침을 통해서 각막으로 침투를 해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을 쓰는 것이 좋겠고요.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고글을 쓰거나 그런 대비책을 해야 되고 안경을 안 쓰시는 경우는 최대한 많이 접촉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 전파 가능성은 아직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기중 감염도 의심을 하고는 있지만 공기 중에서는 이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한 수분에서 몇 시간 정도고 확진자들이 다녀온 뭐 호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는 거는 바이러스 자체가 뭐 하루 이틀 동안 공기 중에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손잡이나 음식, 식탁 이런 데서 남아있기 때문에 만일 거기를 다녀왔다면은 그 장소는 이미 다 알려졌고 방역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방역한 후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차단 보호가 되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그 비말 감액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불안하신 경우는 사실 KF94, 99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사실 KF94, 99는 오랫동안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본인이 조금 몸이 약하시다든지 지금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갈 때에는 KF94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세정제가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제일 그 효과가 좋은 것은 비누로 되어 있습니다.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좋은데 다니다 보면 비누 세안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알코올이나 손 세정제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팔로 이제 이렇게 팔꿈치로 보통 막으라고 하는데 그 휴지는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휴지에다 기침을 하고 뭐 가래가서 뱉어버리면 깨끗하지만 물론 없을 땐 이걸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 번 하게 되면 여기에 균이 계속 있겠죠. 매일 옷을 갈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제일 좋은 건 휴지가 제일 좋을 것 같고 휴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매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물한테도 마스크를 써야 되냐, 동물도 감염 우려가 있냐, 이런 걸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반려동물하고 사람과의 그 전염은 지금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 균이 인간에게는 전염되는 경우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면 반려동물이 갖고 있는 병이 인간에게도 들어올 텐데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신종 바이러스도 어떤 반려동물보다는 그 살아있는 그런 어떤 야생동물에서 오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일상생활. 옛날 사스 때도 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수만 명이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가락보다는 손등이나 다른 도구나 아니 옷이나 그런 걸로 조금 누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회사 같은 데 컴퓨터, 키보드, 본인의 휴대폰, 네,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알코올이나 좀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꼭 이제 뭐 당부하거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교수님. 사스 때나 메르스 때 일선에서 호흡기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봤었고 초반에는 굉장히 저도 공포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를 겪고 나니까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독하지만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이나 개인위생을 잘 지키면 이겨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혹시라도 본인도 모르게 어떤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은 최대한 빨리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최대한 초기에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게 되면 메르스 때도 똑같죠. 훨씬 빨리 회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길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하고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